북유럽 국가들은 고복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적어도 2~3%씩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국가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부도를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제로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도 경제 성장이 정지되어 있어도 복지는 줄일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지는 줄이지 못하고 경제 성장만 떨어져서 소득은 줄다 보니까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복지만 늘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성장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지와 성장은 동일차의 양륜이다. 같은 차의 두 바퀴, 똑같은 두 바퀴로서 같이 가야지 한쪽만 가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위기는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가부도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가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유럽연합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유로존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세계 경제는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세계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에 직면해서 소위 금융위기를 겪게 돼서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 부도를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않는다는 이야기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건강한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부도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남유럽 국가들이 부도를 안 내려면, 프랑스나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안 내려면 엄청난 긴축과 내피부를 해야 됩니다. 긴축을 하고 내피부를 하고 복지를 줄이고 재정을 줄이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걸 도와주는 나라, 프랑스나 독일은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다가 보면은 자기 나라의 건강이 깨져가지고 이런 나라의 재정이 부실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도 신용 등급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는 건 바로 이런 나라를 도와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말하자면 재력이 있는 형이 부도난 동생을 도와주다가 같이 무너진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도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유럽은 대규모 긴축과 내피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유럽의 이 위기는 장기화한다. 최소 5년 이상 간다. 그리고 이 위기는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세계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아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다가 미국과 일본도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일본은 훨씬 2년보다 더 갈 겁니다. 이게 미국은 1~2%의 저성장, 일본은 제로 성장,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성장 감속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새해 한국 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국제 환경은 매우 어렵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 성장을 어렵게 하고 수출을 어렵게 하고 와 같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세계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이 다음 시간에 상세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 체력이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좋고 일본보다도 좋고 유럽에 비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은 빚이 없고 기업도 빚이 없습니다. 정부도 빚이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거기에 비해서는 건강하다. 그래서 시달림을 받겠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대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 그 저성장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 현안이 되어 있는 소위 빈곤화 성장, 말하자면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 생활, 특히 서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